오늘 산모교실 유모차하고 카시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부터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송승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른 클래스랑 다르게 저희는 직접 이제 체험하고 한 번씩 핸들링도 해보시고 그런 시간을 가질 거니까 좀 릴렉스하게, 좀 가슴 좀 펴보세요. 릴렉스하게, 좀 편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진행하는 그 사이사이 또 쉬는 시간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1부에는 유모차하고 2부는 이제 카시트 이렇게 할 거고요. 우리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디럭스 유모차를 설명을 할 건데요. 디럭스 유모차 6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브랜드별로 특정 이제 브랜드를 홍보하는 게 아니니까 브랜드별로 디자인도 다르고 사용 방법, 폴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이를 한번 보시면서 이 브랜드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저 브랜드는 또 저런 장점이 있고 디자인에 이런 강세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이 찾으시고 한 번씩 호기심에 또 접는 방법하고 폴딩돼서 사이즈하고 그다음 핸들링이 조금씩 다른 것들을 좀 갖고 왔어요. 비슷한 거 말고 좀 다르면서 좀 인지도가 있는 것들을 비교를 했는데 제가 적고 펴는 과정에서 다소 원활하게 안 되더라도 웃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시고 왜냐면 브랜드마다 전혀 다르게 제작을 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어떤 거는 핸들을 등받이를 앞으로 넘겨야지 접히고 어떤 거는 꼭 뒤로 넘겨야지 접혀요. 안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서 있는 모양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숙지를 다 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디럭스 유모차 먼저 사용 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사용 시기. 사용 시기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라고 말하죠. 신생아.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부터 36개월까지가 이제 보통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36개월이 넘으면 못하냐? 아니죠. 아이들 키에 따라서 체중이나 신장에 따라서 좀 많이 큰 아이들은 그 이전에 두꺼운 옷을 입으면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 껴서. 그리고 어느 브랜드마다 좀 등치가 있어도 오래도록 탈 수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트 폭하고 길이 확장되냐 안 되냐, 처음부터 확장되는 사이즈냐를 보시고 우리 신랑이 등치가 커, 우리는 클 것 같아. 그러면 미리 넉넉한 걸 준비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기준은 36개월까지 보는데 그 이상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무게는 한 22kg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kg가 넘어도 충분히 하중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얘네 규정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도 크고 서스펜션도 튼튼하게 돼 있어서 아이를 태우고 운행을 하실 때 노면의 충격이 최소화돼서 아이한테 전달되는 충격이 많이 줄어든다.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신생아인 경우에는 척추나 그다음에 목, 그다음에 뇌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굳기 전이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거나 충격에 많이 노출이 되면 안 좋겠죠.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고 굳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가벼운 유모차나 너무 편리한 유모차 위주로 쓰다가 아이한테 좀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모차들은 6개월 이후에, 돌 이후에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런 디럭스형은 신생아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먼저 부가부 폭스5부터 쭉 설명을 드릴게요. 자, 디럭스 유모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마주보기죠. 제가 운행을 할 때 엄마하고, 그렇죠? 엄마 또는 아빠하고 아이 컨택이 되는 마주보기가 기본이에요. 무조건 마주보기를 신생아부터는 해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신생아인데 누워서 잠을 자고 여기서 젖병으로 우유를 먹고 할 때 아이가 앞을 보고 가면 엄마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젖병을 먹고 있는지 자는지 안 보이죠. 그래서 마주보기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마주보기를 하고 아이가 잘 때 이렇게 누워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깨어 있을 때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차양막이 기본 차양막이 돼 있고요. 대부분 다 디럭스형은 이렇게 풀 차양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으로 차단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에 추가되는 액세서리는 모기장이라든지 레인 커버라든지 이런 것들, 시트 라이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판매가 되거나 기본으로 제공되거나 이렇게 브랜드마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컵홀더 추가로 들어가 있으면 컵홀더에 뭐 젖병 같은 것도 꽂고 엄마 뭐 커피도 꽂고 텀블러 같은 것도 따뜻한 물에서 꽂고 이렇게 유용하게 쓰는 겁니다. 보시면 접어야 되는데 디럭스형은 바퀴도 크고 프레임도 크고 서스펜션도 잘 돼 있어요. 그쵸? 서스펜션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었을 때 아주 작게 접히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는 편안하지만 이동하고 휴대하기는 좀 불편하다. 너무 크니까. 그 대신 아이는 큰 만큼 바퀴가 크고 서스펜션도 잘 돼 있는 만큼 아이는 편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죠. 이렇게 접고 들어 올리면 홀딩이 끝난 거예요. 이게 다 접힌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접었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하지만 차에 웬만한 트렁크에 다 들어간다. 완전히 소형차 빼놓고는 이렇게 접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 때도 잡아서 피면 이게 끝입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쭉 접어놓고 다시 쭉 피고 시트 변경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트를 일직선으로 놓고 손잡이 내리고 접습니다. 그리고 잉글리시나라는 브랜드예요. 앱티카입니다. 앱티카. 디럭스형이죠. 디럭스형. 역시 풀차량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제품은 팔 핸들 높이는 좌우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따가 다 한번 시켜볼 겁니다. 다 한 번씩 누구나 한번 해보셔야 돼요. 밑에 보면 손잡이 이렇게 있죠. 손잡이 옆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자꾸 눌러주시면 이렇게 돼요. 네, 오 그런 거 좋아요. 오 그런 거 좋아요. 네, 그런 거 좋아요. 네. 그리고 필 때도 옆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씩 있어요. 버튼이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근데 지금 이게 눌려 있기 때문에 잘 안 눌러져요. 누를 때 이걸 한번 눌러주면 쉽게 눌러져요. 네. 지금 이렇게 올라가려는 때문에 잘 안 눌러지거든요. 한번 눌러주고 싹 하면 쉽게 열립니다. 이 상태에서 핸들만 뽑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네. 오 좋아요. 그렇죠? 쉽죠? 네, 이렇게 역시 이것도 접어놓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줄주입니다. 줄주 데이 플러스라고 하는 줄주에서도 데이 플러스, 허브 플러스 이렇게 절충형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휴대용도 있고요. 에어 플러스가 휴대용이죠. 이렇게 이건 데이 플러스입니다. 데이 플러스. 데이 플러스는 마주보고 할 때는 접기가 안 돼요. 접으면 되게 커져서 반 접힌 듯 만 듯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좌우에 보면 하얀색 버튼 보이시죠? 하얀색 버튼. 요거를 눌러주고 빼면 앞보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앞보기 상태에서 바퀴를 고정을 시키고요.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좌우에 보면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네, 요거를 권총 당기듯이 누른 다음에 당겨주면 그대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핸들을 잡으면 되죠. 부가브랑 거의 비슷한 모양이에요. 요거죠, 요거.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셀프 스탠딩이 가능합니다. 줄주 데이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요건 뭘까요? 에그 제품의 에그2라고 하는 제품이죠. 디럭스형이죠. 이렇게. 그럼 에그는 시트를 무조건 빼야 된다. 안 빼면 안 접혀요. 앞보기 뒷보기가 아니라 시트를 어떻게 한다고요? 빼야 된다. 시트를 빼는 법은 간단해요. 좌우에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 버튼을 잡고 누른 상태에서 시트를 올리면 빠져요. 그냥. 네, 이렇게 마주보기에서 앞보기 전환도 쉬워요. 잡고 빼요. 뺀 상태에서 시트는 옆자리 또는 뒷자리에 보관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접는 거예요. 고정을 시켜 놓고요.
고정을 시켜놓고 손잡이를 앞으로 돌리면 높낮이가 돼요. 되게 쉽게 편안하게. 근데 접을 때는 이 측면에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락이 걸려 있어요. 이 락을 풀어줘서 돌리면 쉽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걸 돌릴 때 락이 지금 풀리고 있어요. 딱 풀어서 빠지면 락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해서 접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요 핸들이 있어요. 핸들바. 요걸 잡고 들어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때 여기 락이 굴리죠. 뒤에 락이 하나 있고요. 앞에도 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락을 양쪽 다 제대로 걸어줘야지만 폴딩이 다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제품은 나란히 두시면 폴딩이 끝난 거예요. 다음은 이 제품은 뭘까요? 오르빗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르빗의 G5라고 하는 건데, 이 제품은 장점은 앞보기 뒤보기가 되게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좌우에 버튼 보이죠? 버튼을 누르면, 왼쪽을 누르면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버튼을 누르면 앞뒤로 편하게 돌아갑니다. 또는 좌우로 가능하고요. 네, 이게 편하니까 뺐다가 다시 끼고 그럴 필요가 없이 이거는 그냥 돌릴 수가 있어요. 돌리면 바로 돌아가게끔. 좀 아쉬운 점은 접을 때 역시 뽑아야 돼요. 안 뽑으면 안 된다. 네. 방금 에그도 이렇게 뽑아야 됐죠. 네. 오르빗 G5도 뽑아야 됩니다. 뽑을 때는 양쪽을 레버를 잡아서 올리면 뽑혀요. 네. 이 상태로 시트를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시트를 분리시킨 상태에서, 그렇죠? 요거는 좌우에 보시면 높낮이 조절 가능한 거고요. 시트를 뽑은 다음에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보입니다. 화살표가. 요 레버를 돌려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락이 걸려 있어요. 이 락을 풀고 레버를 돌리면 핸들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핸들이 떨어지고 들면 핸들 모양대로 서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폴딩이 끝난 겁니다. 깔끔하죠? 근데 시트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번거로움이 있긴 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 제품은 오이스터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네. 오이스터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은 앞으로 있을 때나 뒤로 있을 때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바퀴를 보시면 오이스터 3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건 접을 때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는데, 아까처럼 뒷바퀴 쪽도 접어지는데 반드시 폴딩할 때는 오이스터는 무조건 앞바퀴 쪽으로 시트를 접는다. 그래서 마주보기를 하시든 앞보기를 하시든 접을 때는 어느 쪽으로? 앞바퀴 쪽으로.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좌우에 보면 역시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잡고 내리시면 폴딩이 되고요. 요때 요걸 들면 됩니다. 들었을 때 여기 버튼이, 여기 레버가 여기 딱 걸리는 순간 폴딩이 완료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폴딩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디럭스 유모차는 폴딩을 해도 되게 아주 작게 접히는 건 없죠. 네, 나름 되게 커요. 무게도 8, 9kg가 제일 가벼운 거고요. 대부분 10에서 12kg 사이예요. 그래서 한 10kg 정도 보시면 돼요. 10kg. 무거운 건 한 12kg. 10kg 정도 되는 무게고 부피는 좀 많이 큰 편이다. 그 대신 장점은 아이들이 엄청 편하다. 우리 아이가 되게 안락한, 또 쿠션 좋은, 또 서스펜션이 잘 돼 있는 곳에서 아이를 성장하기까지, 아이가 이제 36개월이나 그 이후까지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다. 그 대신
서스펜션이 좋고 바퀴가 두껍고 프레임이 두껍고 여러 가지 시트 소재 좋아요. 비용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제일 높죠. 예, 제일 비싸죠. 디럭스가 제일 비싸고 요거보다 절충형, 요거보다 휴대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씩 언폴딩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부가보 폭스5 그냥 핸들하고 시트 잡아서 앞바퀴를 툭 던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되게 쉽죠. 네. 그리고 시트를 이제 좀 이따 올릴 거예요. 역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안 눌러주면 한번 누르면 쉽게 풀려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핸들만 뽑으면 끝납니다. 핸들만 뽑으면 끝나죠. 이렇게 잉글리시나 앱티카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줄주입니다. 줄주 역시 데이 플러스인데 이렇게 핸들을 올리면서 앞바퀴를 툭 던져주면 돼요. 이렇게 언폴딩이 됐고요. 다음은 에그2입니다. 에그2는 먼저 시트와 분리를 했기 때문에 프레임 먼저 풀어야 되는데 에그2는 앞에랑 그 다음에 옆에 두 개 락이 있어요. 두 개 락을 풀어준 다음에 풀어야 되면 자, 락을 풀었죠. 여기 그리고 옆에 보면 옆에 락이 있습니다. 바퀴 쪽에도 락을 풀어주면 되게 쉽게 언폴딩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트만 얹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좌우에 맞춰서 눌러주면 딸깍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에그2까지 접어왔고요. 이번에는 이제 G5 오르빗입니다. 오르빗 G5는 락이 걸려 있는데 G5 락은 옆에 있습니다. 여기 이걸 풀어줘서 그냥 핸들을 올리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이렇게 여기서 락을 풀은 다음에 고정했을 때 여기에 걸립니다. 보이시죠? 여기 요거 풀러서 핸들을 올려주면 바퀴가 저절로 풀립니다. 이렇게 올린 다음에 시트를 올릴 때는 여기 버튼을 잡고 올리지 않아도 그냥 체결이 돼요. 뽑아서 버튼 안 잡고도 올리면 자동 체결이 됩니다. 이렇게 오르빗 G5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이스터 3인데요. 오이스터 3는 왼쪽에 보면 역시 락 버튼이 있죠. 그래서 브랜드마다 락 버튼이 있는 데도 있고 락 버튼 없이 바로 피는 것도 있으니까 락 버튼이 있으면 그만큼 견고하게 안 풀린다, 이동할 때. 락 버튼이 없으면 또 펼 때는 편하다.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요거를 눌렀다가 풀어주시고요. 요거를 앞으로 이렇게 해서 더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다 펴봤습니다. 피면 맨 앞쪽부터 다시 이제 핸들을 올려서 벗겨주시고요. 역시 핸들을 등받이를 올려서 해주시고 등받이를 올려서 해주시고 에그도 등받이 올려서 해주시고 오르빗은 이 상태에서 펴주시고 좌우의 버튼을 통해 가지고 옮기시면 되시고 오이스터 3는 등 쪽에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다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보기, 뒤보기 하는 방법을 이쪽부터 거꾸로 한번 올라가도록 할게요. 앞보기, 뒤보기. 앞보기, 뒤보기는 또 버튼이 다 달라요. 보시면 대부분이 좌우에 버튼이 있는 형식이 있는데 이 오이스터 같은 경우는 좌우에 버튼이 없어요. 좌우에 버튼이 없고 이 시트 안쪽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시트 안쪽에 손잡이를 잡아서 떼줘야지만 빠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이 위치를 못 찾아서 못 빠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트 안쪽에 손잡이가 있고 손잡이를 빼시고 낄 때는 그냥 모양만 잡아서 따로 손잡이 안 잡아도 누르시기만 하면 앞보기가 전환이 가능하고요. 오르빗은 말 그대로 돌려주시면 되니까 앞보기 뒤보기 전환이 따로 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그 같은 경우는
좌우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뽑아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좌우에 뽑아서 그대로 끼시면 되고, 줄주 같은 경우는 좌우에 버튼이 있습니다. 좌우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되죠.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만 빠집니다. 누른 상태에서만 빠지고요. 그 다음에 잉글리시나 앱티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앞에서 보셔야 되는데, 밑에 시트 밑에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보이시죠? 시트 밑에. 이것도 역시 좌우의 버튼도 아니고 시트 위의 버튼도 아니고 시트 밑에 버튼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못 찾아요.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네, 그렇게 되시고, 부가부 같은 경우는 좌우에 흰색 버튼이 있어요. 이걸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그냥 뽑으면 돼요. 네, 누른 다음에 뽑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앞보기 뒤보기 전환을 한번 해봤습니다. 디럭스 유모차 브랜드별로 버튼 다 다르죠. 시트 위치도 다르고. 예. 그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제가 유모차를 하나씩 이렇게 동그랗게 다 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접어보시고 끌어보시고 또 폴딩하고 언폴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네. 빼야 되는 게 좀 자, 알려드릴게요. 뭐부터 하실까요? 부가부가 접는 거요? 네. 접는 거요? 자, 접는 거. 자, 다른 유모차도 비슷해요. 접을 때는 앞바퀴를 딱 해서 뒷바퀴를 잡아주세요. 왜냐면 굴러갈 수가 있으니까. 잡았죠? 그 상태에서 핸들 이 각도랑 맞춰줍니다. 똑같이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또 마주보기 할 때 마찬가지예요. 이 각도를 맞춰주면 돼요. 이 각도에서 이 보통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눌러주면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죠. 한번 해보세요. 동시에 눌러줘 보세요.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여기 누르시고 당기시는 게 편해요. 동시에 이거 내 손가락 당겨줘야죠. 이거. 그쵸? 네, 그거 올리시고 이거 누른 다음에 동시에 누르면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밑에서 여기 손잡이를 엄지로 누르고요. 그리고 내 손가락 내 손가락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는 거예요. 동시에 눌러주면 이게 풀리거든요. 동시에 누른 다음에 한번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한번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락이 풀립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트를 앞으로 하고 네. 고정시키는 거 잘했어요. 고정시킨 다음에 시트를 앞으로 요거 락을 풀어서 앞으로 끝까지 던져주세요. 더 끝까지. 네, 잘했어요. 그 상태에서 핸들 요 좌우의 핸들 당기고 넘겨주세요. 당기고 넘겨주세요. 넘겨준 상태에서 요거 들어 올리면 접히는 거예요. 들어 올리면 접히죠. 이렇게. 네, 여기까지 디럭스 유모차. 궁금한 거 물어봐 주세요. 제일 가벼운 게 뭐예요? 그냥 제일 가벼운 거는 줄주, 허브 플러스나 그다음에 잉글리시나, 네, 앱티카나 이런 게 좀 가벼워. 무게가 11.8kg. 보통 비슷해요. 11kg에서 12kg 정도. 부가보 10.5kg. 또 제일 가볍네요. 근데 무게가 가벼운 것보다 실제 핸들링 할 때 무게가 안 느껴지네. 되게 가볍네. 이런 유모차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한번 느끼셔야 돼요. 해보니까 무게는 훨씬 가벼운데 되게 무겁게 느껴지네. 이런 게 있고, 무게는 비슷한데 핸들링 해보니까 무게감을 못 느끼겠어. 그런 유모차도 있어요. 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디럭스 유모차 설명드렸고요. 잠시 뒤에 이제 절충형 유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절충형 유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충형 유모차 역시 6개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보여지는 요거는 부가보 B6 절충형이고요. 그다음에 잉글리시나
일렉타라는 절충형 유모차고요. 그다음에 줄주 허브 플러스입니다. 아까 데이 플러스가 디럭스형이었고 허브 플러스는 절충형입니다. 절충형. 요거 아시는 분? 실버크로스 듄 들어보셨죠? 실버크로스 듄 절충형이고요. 요거 누나죠, 누나. 누나는 트리브 넥스트라는 절충형 상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안 솔로죠, 솔로. 리안 솔로도 되게 가벼운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절충형 유모차는 언제부터 써야 될까요? 사용 시기 6개월 이후. 이거는 신생아부터는 왜 못 쓰죠? 바퀴 사이즈를 비교해 봐도 디럭스형보다는 많이 작죠. 작고 프레임도 좀 얇은 편이고, 그리고 시트 자체도 안락함이 좀 디럭스형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신생아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좀 불편한 그런 유모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판매자들, 그러니까 그 제조 공급하는 사람들은 업체 측에서는 3개월부터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유모차만 가지고는 6개월은 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절충형 유모차에도 따로 장착을 해서 우리가 신생아부터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맞아요. 배시넷이라고 바로 뒤에 보시면 유리박스 안에 배시넷형 보이시죠? 저 배시넷은 말 그대로 침대처럼 평평하게 누워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거는 곧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척추에 힘도 없고 목에 힘도 없을 때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죠. 앉아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데 앉히겠어요. 그럴 때는 저렇게 6개월까지는 배시넷형에다가 눕혀서 이동을 하죠. 근데 대부분 디럭스형은 거의 다 배시넷을 포함을 하거나 옵션으로 팔게 돼 있어요. 거의 디럭스형은 아까 봤던. 근데 이런 절충형은 배시넷이 없거나 기본으로 사는 건 없습니다. 아예 무조건 추가로 사야 되거나 아니면 없는 것도 있어요. 배시넷이. 근데 절충형을 샀는데 배시넷을 추가로 몇십만 원씩 줘서 사면 디럭스형은 살 금액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럭스형 구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충형은 배시넷을 많이 안 한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보다는 한 6개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2kg까지니까 이거는 뭐 36개월까지는 맞긴 하지만 지나서 뭐 48개월이 됐던 그 이상이 됐던 아이들이 계속 유모차를 타고 싶을 때까지 계속 태워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먼저 손잡이는 부가부 B6 손잡이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좌우에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절충형 유모차는 디럭스형의 편리함을 많이 본땄어요. 그래서 앞보기, 마주보기가 다 돼요. 휴대용은 앞보기밖에 안 돼. 아이가 막 3, 4살 됐는데 뒤보기 하면 누가 가요? 난리 나죠? 앞에 답답하다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휴대용은 더 큰 아이들. 그래서 절충형은 완전히 신생아는 아니지만 아이부터 6개월 아이부터 태울 수 있다. 그리고 마주보기랑 앞보기가 동시에 다 가능한 모델이다. 이렇게 여기 시트를 뽑아서 이렇게 꽂으면 마주보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접을 때도 좌우의 버튼을 잡고 접으면 이게 폴딩이 끝나요. 되게 심플해졌죠? 아까 디럭스형보다는 훨씬 부담이 이거 할만하죠? 이 정도는 이동할 만하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아빠 없이 혼자 이동할 때 엄마가 자주 이동할 때 너무 큰 건 부담스러우니까 절충형을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네. 잉글래시나죠? 잉글래시나 절충형 일렉타 같은 경우는 역시 되게 가볍고 편하게 폴딩이 됩니다. 형식은 아까 앱티카랑 비슷하죠? 앱티카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역시 좀 만만해 보이죠? 네. 점점 만만해지고 있어요. 줄주입니다. 줄주 데이 플러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앞보기 상태만 접었잖아요. 뒤에는 안 됐잖아요. 근데 이 허브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앞보기나 뒤보기나 다 접힙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좌우에 버튼이 있어요. 잡고 그냥 내리시면 1단계에 접히게 되고요. 2단계 요거 넘기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잡아들면 똑같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 제품은 실버크로스 듄이라는 제품이에요. 듄. 이거는 앞보기 뒤보기 상태에서 역시 다 접힙니다. 좌우에 보면은 뒤에 보면 먼저 등받이 조절하는 버튼이 있어요. 등받이 조절하는 버튼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밖에 안 넘어가요. 등받이 조절하면. 근데 이 이상 접어야 되거든요. 이 이상 접을 때는 위에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동시에 눌러야 돼요. 잡고 눌러주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폴딩이 되죠. 된 상태에서 이 핸들에 보면 네 손가락으로 누르는 버튼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요. 요 밑에 버튼이 또 하나 숨어 있어요. 엄지로 이렇게 밀어야 돼요. 이렇게 밀어야 돼요. 민 상태에서 엄지 먼저 하고 그다음 네 손가락 하면 이게 내려가집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 왼쪽에 보시면 시트 안쪽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폴딩이 보여요. 여기까지 접혀야지 딱 소리가 납니다. 네, 보시면 여기서 접혔죠. 필 때도 엄지로 누른 다음에 요거 먼저 풀어줘야 돼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시트를 올려주면 되죠. 이렇게 역시 내린 상태에서 접어주고 마지막까지 접어줍니다. 네. 듄은 절충형이지만 좀 많이 이런 거보다 많이 무거워. 이따 들어보시면 듄은 좀 무거운 편이에요. 네. 그렇게 되시고 트리브 넥스트는 보시면 앞바퀴를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고정을 해놨는데 앞바퀴가 이렇게 된 상태에 접히면 셀프 스탠딩이 안 돼요. 그냥 세워야 되는데 자꾸 넘어지고 하니까 앞바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한 다음에 고정을 시켜 놓으면 앞바퀴가 안 움직여요. 접을 때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접을 때만. 이렇게 해서 한쪽 넘깁니다. 등받이는 뒤에 있는 버튼 하나가 있는데 그 위에 버튼 보이시죠? 요거까지 다 눌렀을 때 완전히 폴딩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보시면 손잡이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를 들면 이게 폴딩이 됩니다. 이렇게. 역시 이 제품도 만만하죠? 예. 이 정도면 가벼운 편입니다. 네. 이렇게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리안 솔로는 유일하게 여기 있는 제품들 중에서 뒤보기 상태에서 마주보기 상태에서는 안 접혀요. 예, 왜냐하면 이유가 좌우에 버튼이 있거든요. 좌우에 버튼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자바라 식으로. 근데 마주보기 상태에서는 이렇게 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대로 접는. 그 대신 디럭스형처럼 좀 많이 접히긴 쉽게 접히는데 이런 거보다는 좀 컴팩트하지 않죠. 좀 큰 편이에요. 접히긴 되게 쉬운데 무게는 무겁지는 않습니다. 예. 필 때도 좌우의 버튼을 그대로 열어주시고 올려주시면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다른 제품과 달리 등받이 각도도 시트에 있는 프레임 자체가 등받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프레임은 그대로 있고 이 안에 있는 이너 시트 등받이만 움직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시면 프레임은 그대로 있는데 등받이만 빠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프레임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접어야 돼요. 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접어드렸어요. 어렵나요? 아까보다는 좀 쉽죠? 좀 만만해졌죠? 네.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펴보는 거는 자, 부가부 피시스는 좌우에 프레임을 잡고 손잡이를 위로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서 한쪽을 풀어주고 반대쪽도 풀어주고 아니면 발받침을 밟으면서 당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언폴딩 하시면 되고 잉글리시나 같은 경우는
요 왼쪽에 버튼이 하나 있죠. 오른쪽에. 요쪽 왼쪽에는 없어요. 아예. 버튼이 딱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 네. 일렉타 같은 경우는 하나가 있는데 아까 에티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이 눌러주는 거였고 요거는 이렇게 버튼형으로 나와 있어요. 누르시면 이게 풀려요. 그냥 바로. 끝나죠? 이렇게. 생각보다 가벼운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올려주시고 등받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허브 플러스 같은 경우는 따로 락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핸들로 펴주면서 앞바퀴 앞으로 빼주면 앞바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앞바퀴 락이 없어요. 락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실버크로스 듄입니다. 듄은 앞에 락이 있습니다. 락을 엄지로 눌러주시고 핸들을 풀어주셔야 돼요. 요거만 풀어주면 바로 펴집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등받이를 올리면 언폴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누나입니다. 누나 같은 경우는 특별 락이 없어요. 그냥 잡아서 올리면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그리고 등받이 올려주시면 각도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시고 리안 솔로 같은 경우는 좌우에 권총 당기듯이 방아쇠 당기듯이 잡아서 올리시면 그냥 끝납니다. 네, 폴딩이 아주 작게 되지 않는 반면에 또 언폴딩 할 때는 또 쉽게 올라가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절충형 유모차 마주보기 그다음 앞보기 하는 방법을 브랜드별로 알려드릴게요. 리안 솔로 같은 경우는 좌우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얘를 잡고 누른 상태에서 뽑으면 돼요. 되게 쉽죠. 누른 상태에서 뽑아서 반대 방향으로 해서 눌러주면 딱딱 소리가 납니다. 체결되는 체결감 소리가 납니다. 뉴나 같은 경우에는 좌우에 은색 버튼이 있어요. 은색 버튼 역시 누른 상태에서 뽑아야 돼요. 그래서 손잡이가 여기 있는 손잡이를 잡고 뽑으시든 아니면 등받이를 약간 세워서 등받이를 네 손가락으로 등받이를 잡아주시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쉽게 빠져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틀으셔서 딸깍 소리가 나면 마주보기 상태에서 앞보기로 전환이 된 거고요. 실버크로스 듄이죠. 듄 같은 경우는 좌우에 버튼이 보이죠. 이거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뽑지 않아도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면 딸깍 소리가 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뽑아져요. 그리고 돌려서 체결을 하면 딸깍 잠기면서 풀립니다. 눌러졌던 게 풀리죠. 그리고 고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허브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보시면 여기 손잡이에 보이시죠? 손잡이 보이시죠? 이걸로 잡아주면 락이 풀립니다. 그래서 잡고 이걸로 락을 올려주시면 그냥 빠지죠. 반대 방향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렉타 같은 경우는 역시 방금 본 줄줄랑 비슷해요. 밑에 보시면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손잡이를 잡고 하면 되고요. 체결되는 부위는 되게 넓어서 비교적 쉽게 삐어지는 편이에요. 다른 것보다는 각도를 맞추면 되고 역시 체결감이 딱딱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리고 부가보 빅6는 이 상태에서 시트를
완전히 폴딩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절대 안 빠지고요. 여기서 한 번 더 폴딩을 눌러줘야지만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들면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마주보기로 전환을 시키면 되고요. 또 빠진 곳에서 그대로 그 위치 잡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를 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올려줘야지만 이제 고정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폴딩, 언폴딩까지 또 앞보기, 마주보기 또 알아봤고요. 역시 절충형 유모차 되게 궁금하시니까 한 번씩 다 접어보시고 끌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접을 때 이렇게 해서 등받이를 핸들 쪽으로 올린 상태에서 접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거 잡고 한번 해보세요. 엄지로 누르고 이걸 당기는 거예요. 네, 엄지로 넘기고 확 당겨요. 네, 그 상태에서 세우면 돼요. 이러면 접히는 거예요. 네. 잘하시네. 네. 섰죠? 그 다음 필 때 아까 얘기한 요거 잡고 피는데 한 번만 눌러주고 요 당기면 돼요. 요쪽이든. 한 번만 누르고 요 올려야 돼요. 끝.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펴주시고 양쪽으로 엄지로 누른 다음에 펴주시면 되죠. 그렇죠? 네. 끝까지 딱 소리 나죠? 이 끝이에요. 무겁죠? 좀 무겁죠? 네. 펴보세요. 이거 펴보세요. 펼 때 여기 요거 잡고 풀어주면 되죠. 네. 잡고 풀면 돼요. 하고 등 올릴 때 손 걸리니까 약간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가볍죠? 생각보다. 안 해본 거 있어요? 안 해본 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마음에 드는 것만 해봤어요. 아니 왜요? 다 해봐야죠. 자, 여기까지 절충형 알아봤습니다. 절충형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